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MBC 100분 토론에서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출연한 가운데 허가를 내준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조인우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직전 공론조사를 수용했다. 영리병원 불허 공고가 나오자 거부한 원희룡 지사에게 왜 선거가 끝난 뒤로 결정을 미뤘냐는 질문이 먼저 제기됐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미리 입장을 밝히시고 나는 이것을 허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으면 훨씬 깔끔하지 않았겠느냐. 좀 더 저희는 수기형 민주주의 과정을 거치면 좀 더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으로 결론을 내든 저쪽으로 결론을 내든 좀 더 접근을 해서 하자. 도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에 민주주의를 무시한 변명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헬스케어 타운 전체의 기능은 상실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미 채용되어 있는 134명의 채용 인원에 대한 고용도 유지를 해라. 이 조건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불허경 경고를 한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투표 과정에는 승복을 합니다. 공고사항이 어려워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조례와 제주특별법을 고치겠다는 약속에 허가를 내주기 전에 했어야 한다며 순서가 바뀌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도조례 고치셨습니까? 안 고치셨습니까? 도조례에 의해서 도조례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외국인 제한으로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녹지병원에서 만일 이거 왜 소급 적용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조례와 현재 특별법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외국인 제한하는 게. 내국인 환자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을지와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권 대조 그리고 안면 인식까지 지금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안면 인식 기술까지 도입해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상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그룹에서 받을까가 의문이고요. 인권 침해 사실 아닙니까? 그거는 경영권도 침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원희룡 도지사님의 개인적인 주장이신 거고요. 국내 병원의 우회 투자를 막을 수 있을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 그리고 한국 법인들도 어떻게 보면 한 49%까지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 의료기관이 영리병원에 진출하는 그런 이제 둑이 터지는 게 되겠고요. 우회 투자하고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를 해서 이게 개설 허가들을 하도록 이미 이 부분은 조례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어겨서 이게 우회 투자라는 게 밝혀지면 이거 또 취소 요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녹지병원 허가를 신호탄으로 국내 의료가 민영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원희룡 지사는 외국 병원에만 허용되는 현행 법을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허구적인 가정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와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청 국장 62살 오모 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원 지사는 선거운동 개시일 이전인 지난 5월 서귀포시 웨딩홀과 모 대학에서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원 지사 측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며 검찰의 기소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로 인한 제주 서부 지역의 지하수 오염이 해안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분뇨는 물론 초지에 대량 살포되고 있는 액비도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어 정밀 조사가 시급합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가축 분뇨를 일정 기간 발효한 액비를 살포하는 서부 지역의 초지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살포 시기마다 극심한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뿌리면 특히 날씨가 좀 저기압이라든가 그럴 때는 냄새가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완전 진동하고. 도내 액비 살포 신고 면적은 195제곱킬로미터.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살포 면적은 74제곱킬로미터로 1년에 80만 톤이 넘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돈 농장이 밀집한 서부 지역에 뿌려지는 액비는 1헥타르당 연간 530kg, 유럽 기준의 3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 반복적으로 대량 살포되는 액비는 제주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최근 진행된 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서부 지역 지하수 관정 48곳을 조사한 결과 12곳이 분뇨에 의한 오염 기준인 8%를 초과했고 일부에서는 액비와 분뇨 저장조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이 가운데 관정 2곳은 대장균이 검출돼 사용 중지됐고 검출된 세균을 유전자 분석해보니 돼지가 주 오염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화학 비료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축산 분뇨에서 오는 건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 질소의 동위원소를 가지고 동위원소의 비율을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8%ml라고 하는데 1000분율로 따져서 8%ml 넘어가면 일단은 축산 분뇨에서 온 가능성이 가장 크다. 또 액비 살포 지역의 토양은 구리와 아연 등 중금속 성분이 다른 지역보다 최고 2배 높게 나타나 전수조사를 통한 정확한 오염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양돈업자들이 악취관리 지역 지정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데다 악취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판단은 합리적이라며 양돈업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돈업자 56명은 지난 3월 11개 마을의 양돈장 59곳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통사고를 보면 어떻게 하시나요?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가 차량에 불이 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운전자 2명을 구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라앉는 배를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도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엔 이런 의인들이 더 많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의 번영로. 심야 시간 승객을 태운 택시가 백미러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운전대를 돌립니다. 아이고야, 저 뒤에 차 사고 났는데 가서 보고 신고해줘도 가도 됐대죠? 갓길 화단을 들이받은 승용차에서 운전자가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택시기사가 119에 신고하는 순간 또 다른 승용차가 신고자의 택시를 들이받고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승용차 2대 모두 음주운전 차량으로 운전자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택시기사가 119와 통화하면서 운전자 2명을 차량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선생님 다 나오셨어요, 차량에서? 예, 사람을 일단 끄집어냈고요. 불은 계속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마틴 차량 계속 불 붙어 있어요. 사고를 목격한 택시가 그대로 지나쳤다면 인명사고가 발생할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꾸 안 나오려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약간 술이 좀 채셨는지 비상등도 안 켜고 있고 그 상황에서 그 차가 아마 그 차를 다시 받았으면 그 사람도 위험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치솟는 불길에 차량 폭발 위험도 있었지만 택시기사는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나서 백미러 보니까 아이고 이거 지나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온 겁니다. 그냥 뭐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나보다도 우선 그 잘못한 사람부터 나는 우선 다치지 않았으니까 잘못된 사람부터 먼저 구하겠죠. 뭐. 내 일이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삭막한 우리 사회에 택시기사의 작은 관심과 큰 용기가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5개 마을에 대한 개발 행위 제한이 2년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성산읍 온평리와 난산리, 신산리 등 5개 마을 590만 제곱미터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기간을 2020년 12월 15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신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이 제한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자체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산부인과 문제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려고 해도 전문의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경남 고성군에 산부인과 민간 위탁을 시도합니다.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고아라 씨는 2주에 한 번씩 산부인과가 있는 보건소를 찾습니다. 첫째 아이 임신과 출산은 산부인과 병원이 많은 도시로 나가 이른바 원정 출산을 했지만 이번은 사정이 다릅니다.
저도 첫째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막달에는 아예 친정으로 가 있었는데 이제 둘째니까 첫째가 이제 학교를 가고 뭐 이렇게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또 가기가 좀 뭐하죠. 그나마 고성군은 보건소에 산부인과 전문의와 최신 장비를 갖추어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의령군과 함양군은 산부인과가 아예 없어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의존해야 합니다. 거창군과 하동군은 분만 지원 시설만 각각 한 곳씩 있고 나머지 군 지역에는 공공의료기관과 개인이 산부인과를 한 곳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 산부인과 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성군은 산부인과 위탁 운영 공고를 냈습니다. 고성군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고 인건비 1억 8천만 원과 장비를 제공받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고성군이 보관하고 있는 산부인과 진료장비 31종은 내년부터 위탁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산모뿐만 아니라 우리 부인과 질환이 있는 모든 여성들이 편하고 타지로 나가지 않고 진주나 통영이나 안 하고 고성 관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으면 지자체는 예산과 장비를 지원하고 병원은 일부 운영비를 부담하는 산부인과 민간 위탁이 경남에서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대체로 흐리고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산지에는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밤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산간도로에는 영하의 기온으로 결빙 구간이 많아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현재 기온 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해서 낮 기온은 10도로 평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6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 6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안덕과 남원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 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지에는 밤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오늘도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도서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7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고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주말인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현직 도의원의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도의원의 배우자 60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선거구민 3명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제주시 1도 1동 3층 건물의 지하 1층 주점에서 불이 나 내부 36제곱미터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주점이 영업을 마친 데다 건물 3층 주민 3명이 옥상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의 재난에 대비해 높이 70m의 굴절 사다리차가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고층 건물과 풍력 발전기 등 고층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에서 5번째로 70m 굴절 사다리차를 도입하고 노형 119센터에 배치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70m 굴절 사다리차는 1분에 2,800리터의 방수가 가능하며 최대 100m 높이까지 물을 뿌릴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자영업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임금 근로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자영업자는 10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8% 늘었고 무급 가죽 종사자도 2만 7천 명으로 26%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임금 근로자는 24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4% 줄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